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여기 SNS 100만 팔로워를 가진 환경지킴이 인플루언서 나초록이 있습니다. 100만 인플루언서답게 나초록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환경지킴이인 줄 알았던 나초록이 위장환경주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위장환경주의 팩트체크 수사대가 될 시간입니다. KCFTV 방송국 기자가 되어 디지털 정보 속의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팩트체크를 통해 나초록의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장환경주의 팩트체크 수사대를 개발한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언지의 이혜은, 박세미, 정부님, 나초록입니다. 자, 위장환경주의 팩트체크 수사대는 SNS 100만 인플루언서 나초록을 통해 위장환경주의와 어떤 것이 진정한 환경보호인지를 구분하는 정보 판별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컨텐츠와 게임, 뉴스, 블로그 등 디지털 정보 속의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팩트체크를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체험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네, 위장환경주의 팩트체크 수사대 교육 목표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00만 환경지킴이 인플루언서 나초록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통해 위장환경주의의 개념을 알고 미디어가 환경에 주는 영향력을 알 수 있고, 둘째, 정보 판별을 통해 환경보호와 위장환경주의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고 디지털 미디어 속 비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뉴스 리포팅을 통해 기자와 언론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수업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8, 9월에 총 3차례의 시범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1차 시범교육은 센터 체험교육으로 부산 반안초등학교 초등학생 18명 대상, 2차는 해운대구 청소년 문화의 집 초등학생 11명 대상, 3차는 부산 분포초등학교 6학년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현재 총 4차례의 시범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교육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미디언즈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모임 미리언을 통해서 2023년부터 교육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초안이 완성되었고, 이후 부산 시민운동지원센터 정수진 기획실장님의 환경 주제 관련 자문과 올해 미리언 연속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교안을 수정하고 완성하였습니다. 자, 2번째 특징으로는 에코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교육에 적용했습니다. 우리 박세미 강사님이 교원 연수 때 특별한 피드백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환경을 주제로 하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교원 연수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종료되고 선생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강사님, 근데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미디어 사용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박세미 강사님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수업 시간 수강생들의 피드백이 강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연일 기후위기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극곰 저널리즘이라는 말처럼 반복되는 기후위기 보도에 시청자들은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뉴스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미디어 교육은 어떨까요? 저희도 환경을 주제로 미디어 교육을 수년간 해오고 있지만 더 이상 환경을 주제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탈리아 존 카봇 대학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학과장 안토니오 로페즈의 블로그에서 에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는데요. 안토니오 로페즈에 따르면 미디어는 환경에 물리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교육에서 지구온난화로 북극곰이 사라집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이 환경오염으로 데이터 사용이 규제돼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로블록스 게임을 당장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현질로 열심히 키워놓은 캐릭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또는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저화질로 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조금 더 체감하고 미디어 속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 습관에서 환경 관련 요소를 찾고 그것을 교육에 적용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네, 셋째, 가상의 100만 인플루언서 나초록이라는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SNS 컨텐츠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100만 인플루언서 나초록이라는 세계관을 만들어서 교육에 적용했습니다. 사실 위장환경주의,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100만 인플루언서의 컨텐츠나 발언 같은 것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업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논을 거쳐서 위장환경주의를 나초록의 세계관에 함께 포함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나초록이라는 새로운 그리고 세계관을 통해서 재밌고 쉽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팩트체크 주제는 미디어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사용은 환경과 기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실제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소비 습관을 분석하여 잦은 스마트폰 교체, 쇼폼, 게임, AI 같은 데이터 사용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팩트체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초록이 1년도 안 된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장면에서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유행이라는 신형 아이폰 구입을 부모님께 요구하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일상을 돌아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체험 교육을 통해 언론과 기자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팩트체크 수사대라는 제목을 붙이긴 했는데요. 학생들이 기자가 되어서 정보를 판별하고 단차시 팩트체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팩트체크 방법이나 필요성을 또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뉴스 원고를 작성하고 스튜디오에서 방송 기자 리포팅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언론과 기자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본 수업은 100만 환경지킴이 인플루언서 나초록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나초록의 일상에서 어떻게 환경을 지키고 있는지 나초록의 일상 영상을 감상하며 녹색 소비자의 개념을 알아보고 또 강사들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환경 보호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전개 1입니다. 나초록 위장환경주의 의혹을 받다에서는 어느 날 네티즌들이 나초록의 인스타그램에 위장환경주의가 아니냐는 의혹의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나초록은 이러한 의혹에 절대 아니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 1에서 위장환경주의, 그린워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장환경주의, 그린워싱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환경, 그린, 씻다, 워싱의 합성어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실제로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마케팅하거나 환경 친화적으로 위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대표적인 위장환경주의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전개 2에서는 기자의 역할과 팩트체크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상의 방송사 KCMF-TV 위장환경주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라의 제작자 백PD는 나초록이 위장환경주의자다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백PD는 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자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우리를 현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허위조작 정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팩트체크해서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은 KCMF-TV 기자가 되어 나초록을 취재하게 됩니다. 전개 3입니다. 전개 3입니다. 저희는 나초록의 일상에서 위장환경주의가 의심되는 항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은 나초록의 일상 지도 사진인데요. 나초록의 부엌, 나초록의 옷장, 나초록이 사용하는 SNS와 디지털 기기 등 단서를 읽고 위장환경주의가 의심되는 항목을 찾아 지도에 표시한 후 이유를 발표해 보았습니다. 전개 4입니다. 본격적인 팩트체크 활동을 위해 정보 판별 예시를 들여다보았는데요. 나초록의 새 텀블러 소비 과연 친환경적일까? 와 관련된 4가지 근거 카드를 학생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근거카드는 실제 뉴스 기사, 광고, SNS 게시글 등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내용을 각색하였으며 원본의 출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4가지 근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5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채널인지, 최신 정보인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든 콘텐츠인지 체크한 다음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믿을 수 없는 근거를 구분하는 예시를 통해 정보 판별 방법을 익혀보았습니다. 네, 정계 5번입니다. 출동 위장환경주의 팩트체크 수사대에서는 우리 학생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정보 판별을 해보았는데요. 자, 주제별로 4가지 근거 카드가 제공되었습니다. 주제에는 나초록의 육식이 과연 위장환경주의일까?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나초록, 과연 위장환경주의일까? 또 나초록의 친환경 제품 판매, 과연 위장환경주의일까? 이런 주제들 중에서 모든별로 1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4가지 근거 카드를 제공했는데요. SNS 콘텐츠, 블로그, 카톡 메시지, 전단지, 잡지, 광고 속 정보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낸 다음 정보 판별 활동지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과연 학생들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하여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자, 정계 6번입니다. 우리 학생 기자들은 KCMF-TV 위장환경주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라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은 이 정보 판별 활동지를 바탕으로 기자 원고를 직접 작성해 보았고요. 스튜디오에서 기자 리포팅을 해보았습니다. 방송 기자로서 임무를 멋지게 수행하는 우리 학생들의 보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그날 밤 KCMF-TV 뉴스 속보에는 환경지킴이 100만 인플루언서 나초록의 위장환경주의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학생 기자들의 노력으로 밝혀낸 진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위장환경주의를 톱파보고 미디어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공간 속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장환경주의 팩트체크 수사대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과 교육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고 디지털 공간 속 정보 판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나? 라는 질문에는 81.8%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업 소감으로는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기자의 역할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육식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환경 로고에도 검증이 안 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팩트체크가 무엇인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수업 활동의 결과로는 모든 팩트체크 활동지, 방송 기자 원고, 기자 리포팅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먼저 모든 팩트체크 활동지입니다. 근거 카드를 읽고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정보 판별할 결과물을 활동지에 정리해 보았고요. 이 활동지를 바탕으로 KCMF-TV 방송 기자 원고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정해 기자 리포팅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기자 리포팅 영상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위장환경주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라의 기자 하연우, 황서희입니다. 10만 팔로워를 달성한 인플루언서 나초록이 환경보호자가 아니라 위장환경주의자라는 의혹이 제보되었는데요. 저희는 나초록의 일상에서 위장환경주의의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나초록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 중이며 나스타그램의 환경 포스팅과 댓글 활동을 위해 하루 5시간 이상씩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네티즌들은 나초록의 위장환경주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111개의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만 약 26kWh로 이는 연자력 발전소 1기가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 70억 kWh의 약 36%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일상화와 AI 열풍 등 사람들의 데이터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많은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로 이어져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환경을 위한 포스팅, 그리고 댓글 활동은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활동을 위해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며 전력을 낭비하는 것은 환경 보호가 아닌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나초록은 위장 환경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KCMF TV 황서희, 하연우 기자였습니다. 기자로 변신한 우리 학생들의 모습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정부님 강사님 실제로 세 차례의 교육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현장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 체험 교육은 많은데 미디어 리터러시 체험 교육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기자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를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친 후 담임 선생님께서 위장환경주의라는 개념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데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고 또 기자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보람된 교육이었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정말 저도 와닿는데요. 그럼 위장환경주의 팩트체크 수사대 수업 현장 속으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속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저희 미디언즈의 생각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저희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진행하는 팩트체크 교육을 수년간 진행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은 뉴스에 큰 관심이 없었고요. 주로 SNS의 짧은 영상이나 텍스트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학교 대상 팩트체크 교육에서 학생들이 생산과 유통의 의미를 구별하기 어려워할 만큼 이 문해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업과 당장의 과제에 집중하느라 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좀 무관심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배우는 이 미디어 교육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실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술이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핵심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겠죠. 그래서 미디언즈는 나초록이라는 세계관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 교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 저희 미디언즈는 장시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을 미디어 교육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를 해결할 과정을 추적하는 보도 기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환경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위장환경주의 팩트체크 수사대에 교육을 확장시켜 학생들이 직접 언론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고 지역의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취재해보는 장시간의 학교 미디어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육 강사로서 위장환경주의 팩트체크 네, 수사대 발표 교육을 시간이 통해 다 되어서 수업에 발표 마무리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